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15주년 기념 공연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2006년에 창단하시고 15주년 기념 공연 하시면서 마음가짐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네, 한 해 한 해 올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근데 올해 15주년을 한다 하니까 15년이 됐구나 하고 좀 과거를 좀 돌아보는 15년 전에 이런 걸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진짜 15주년 길면 기네요, 진짜. 2006년 창단 당시 어땠어요, 선생님? 2006년 창단 때는 이제 처음 창단할 때는 몇몇 성악가들이 모여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한 게 한국 아마 오페라 초연된 게 5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만나서 좀 뭔가 성악가들이 좀 협회 같은 걸 만들자 했는데 그 만날 때마다 잘 안 됐어요. 어떤 결집체를 못 만들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매년 우리가 모이는데 연주를 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유실내지 않고 그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이 좀 잘 모일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처음에 50명이 안 되게 48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올해 쓰는 사람이 94명이니까 1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또 나가신 분들도 있고 새로 또 영입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네. 25명이 지금 원년 멤버로 아.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94명의 성악가고 이제 스텝까지 다 해서 110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도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었고 네. 또 다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성과가 있다면 우리가 외국 연주를 14개 국가에 23개 도시를 우리가 연주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가장 많은 연주를 한 단체일 거고요. 또 특별히 이제 가까운 나라를 하면 일본이나 중국인데 일본의 산토리 홀에 가서 우리가 연주를 했던 거. 네. 그 다음에 북경 대극원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세계적으로 잘 만든 그런 극장인데 네. 그 북경 대극원에서는 2번 연주를 했고 올해 8월에 사실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이 있고 그 대극원에 3번째로 가는 단체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에. 그거는 이제 다시 다른 얘기로 말하면 우리의 연주력, 이제 퀄리티 이거를 이제 인정받았다 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선생님 단체가 별명이 많더라고요. 교수 네. 성악가들의 모임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보이스 오케스트라라는 말도 들으시잖아요. 네. 특별히 이렇게 구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처음에 우리에 이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냐면 유학을 갔다 왔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그래도 좀 베스트 싱어. 네. 그러니까 오페라를 하면 오페라에도 여러 역이 있겠지만 주역으로 한번 자기가 그 메인 롤을 한번 맡아본 사람들이 네.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악가들 훈련을 받으니까 네. 자기가 노력해서 성과를 좀 자기 나름대로 얻은 사람들이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그 방향으로 이제 선생님들도 모시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작년까지 한두 명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국내 대학의 교수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 있죠. 예. 또 지금 뭐 몇몇 분들 올해 들어온 뭐 신상근 교수라든지 아니면 대구 카톨릭 대학의 그 이병삼 교수라든지 네. 석상근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유럽 투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은 지금 국내에서 국내 오페라들을 출연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시간을 내서 주말에 십시일반 시간을 내서 서로 모이고 또 연습해서 또 한 번씩 콜라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각자 평소에는 자기 구단 소속으로 이제 그 경기를 하다가 네. 뭐 A매치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그렇죠.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모이잖아요. 근데 네, 국가의 네. 부름은 아니지만 저 시간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앙상블을 만들고 네. 서로 우정도 나누고 네. 또 유학 시절에 대개는 같이 봤던 사람들이에요. 네. 예, 뭐 이태리든지 아니면 비엔나라든지 뭐 베를린이라든지 이런데 같이 봤던 사람들 또 같이 콩쿨 나가서 경쟁했던 사람들 또 콩쿨 나가라고 정보를 서로 교환했던 사람들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각자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모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창력이나 아니면은 또 음악을 다루는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이미 개인 기량이 돼 있는 싱어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경직된다든지 이런 거 없이 무대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또 성량도 풍부하고 네. 그러니까 객석의 반응이 굉장히 좋죠. 특별히 외국에서는 뭐 그런 우리 같은 단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하죠. 네. 그러니까 남성들끼리 모여 있는 것도 굉장히 특색이 있고 그렇죠. 또 보이스 오케스트라라는 말처럼 그 연주 방법도 되게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보통 합창하면 소리가 곱게 그렇게 연주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훈련 받기를 뒤에 합창단이 100명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앞에 한 50명 앉아 있고 그래도 이제 독창자로서 그 소리를 뚫고 나가게 훈련을 받잖아요. 네.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서 보통의 합창의 개념을 그냥 고수할 것이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냐 하는데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찾았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보통 이제 합창에서 하는 다이나믹이 뭐 피아노에서 뭐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 정도까지라고 하면 네. 나는 가성을 써서 피아니시시모부터 시작을 해서 네. 포르테시모까지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스펙트럼을 더 늘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창단한 지 3년 만에 이제 일본 동경의 산토리호를 연주를 이제 갔는데 그때 나갈 때 한국의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니네들이 소리를 좀 정제해서 나가라. 이렇게 나가면 망신이다. 이거는. 망신보다 유리창 다 예, 깨지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이건 뭐 일본에서 안 먹힐 게 뻔하다. 하지만 저는 색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동질성을 갖고 접근할 수도 있고 디퍼런스를 갖고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디퍼런스를 갖고 접근했죠. 네. 아무도 못 들어본 소리 가지고 폭발적으로 소리를 한번 쏟아내보자. 그리고 이제 네슨도르마를 이제 좀 바꿔서 솔로도 넣고 전체가 다 앙상블도 만들고 해서 했죠. 그래서 네슨도르마 끝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객석에서. 또 하라고 난리가 났고 뭐 앵콜 하라고 앵콜 7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가가지고 본 프로 사람들이 뭐 안 가는 거예요. 앵콜 하라고 기립해서 박수 치고. 그러니까 처음 들었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고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로 합창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폭발적인 소리. 예. 그게 이제 베토벤 9번 합창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합창을 아주 곱고 아름답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 베이스 솔로가 탁 나올 때 프로인데 하면서 그냥 소리 오케스트라를 다 잡아먹을 듯이 하면 네. 남성 합창이요. 프로인데 하고 막 이렇게 맞춰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제 서양 음악에서 말하는 응창이라고 하고 국악에서 얘기하는 매기고 받는 형식이죠. 그런 건 인간의 기본 욕구거든요. 솔로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막 우람하게 이렇게 받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매력이 있잖아요. 바이올린 솔로가 연약하게 따라라라 하고 오케스트라가 같은 사운드를 막 튀어나오면 또 그 다음엔 바이올린 연주가 앉으려고 막 죽어라고 할 때 거기서 객석에서 느끼는 희열 그런 거를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 독창자가 나와서 탁 솔로를 해요. 그러다가 뒤에 정말 늑대 같은 사람들이 뭐 호랑이 같은 사람들이 거의 100명 갖고 온 사람이 막 소리 쏟아낼 때 얻는 희열 그런 게 있죠. 더군다나 남성 합창 같은 경우는 유니손으로 연주를 해도 배음을 만들어요. 극장 안에 배음. 그래서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유니손이잖아요. 단선율로 노래하는데
한 10대 명의 노래도 울림이 좋은 성당에서 그런 사람들이 옥타브 위에 옥타브 아래 배음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듣거든요. 그런 이제 그 환청 같은 거를 듣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그냥 남성이 내는 그 때로는 4성부, 어떤 때는 8성부 노래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엮이는 또 우리가 연주하지 않는 다른 소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말고 도움의 소리 있죠. 그러니까 전 그런 걸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럭키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타악을 막 신나게 들을 때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악도 같이 이번에 협업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타악을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타악기 소리를 들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흥분을 해요. 사실 그 리듬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의 맥박보다도 더 빠른 맥박을 이렇게 타악기에서 연주하면 같이 그게 간단 말이죠. 같은 감동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감동을 사실은 타악기가 먼저 시작을 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팀파니가 아주 세게 치는 거를 포르테 하기 전에 미리 한마디 전에 미리 시작을 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흥분하게 되죠. 이제 그런 객석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제 연주자나 같이 감동을 하기 때문에 연주 효과를 몇 배 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타악을 같이 연주하게 되고 타악도 결정적일 때 뭐 이 그란카사라고 하는 큰 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치면 마치 왕의 선언문 같잖아요. 그럴 때 오는 그 웅장함. 또 목소리가 같이 놀 때, 또 때로는 단선율이 갈 때, 때로는 또 합창을 앙상블을 만들 때 하는 그런 아름다움. 또 아주 조용할 때는 또 이렇게 또 타악기에서는 또 아주 작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미세한 팀파니 소리 하나가 탕 쳐줘도 굉장히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앙상블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타악기하고 같이 연주하고 또 한 5년 전부터는 조이 오브 스트링스라고 하는 이성주 교수님이 이제 단체장을 하고 계시는 스트링 앙상블인데 타악기하고 피아노만 하다 보니까 어차피 피아노도 이제 소멸되는 악기 음색을 갖고 있죠. 땅 치는 순간 소리가 작아지고 타악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소리를 좀 서스테인하는 현악기들이 간주나 이런데 좀 채워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현악기를 같이 연주하는데 아주 앙상블이 좋아요. 이제는 호흡도 잘 맞고 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연주 효과를 내고 있고 5월 9일 날 이제 코로나 극복 음악회를 지난주 토요일이죠 했는데 그때도 관객들 반응이 참 좋았어요. 3달 만에 이제 처음 듣는 연주였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본 프로그램이 다 끝났는데 박수를 계속 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앵콜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려고 마이크에 가까이 대도 박수가 끊어지지 않고 보통 이제 지휘자가 얘기를 하려면 박수가 조용해지고 이제 지휘자가 멘트가 시작이 되는데 계속 쳐주는 거예요. 한 10분쯤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죠. 그 도쿄 산토리 홀에 가서도 느꼈던 그 산토리 홀은 마지막 곡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계속 앵콜을 해서 이제 앵콜 준비한 대로 한 3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속 박수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끝에부터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악보가 앞으로 쫙 갔잖아요. 그 악보 간대로 이제 역순으로. 그래서 오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할 거 없다고 해서 내가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을 끌고 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연주한 사람들이. 그래서 왜 안 나오나 그러고 제가 이렇게 무대 퇴장한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흔들면서 앞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가라고. 우리 보고 수고했으니까 먼저 나가라고. 거기에 대한 보답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객석이 그만큼 수준이 높았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수고했다고 그렇게 좀 많은 박수. 그리고 우리가 나올 때쯤 돼서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줬을 때 어떤 오는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15년 동안 그래도 좀 우리가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고 있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참 15년을 온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는 보람이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고생도 고생이었네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레퍼토리를 찾아가는데 한 7, 8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15년을 더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네. 아주 좀 괜찮은 노래들 또 편곡을 이제 제가 대부분 하게 됐는데 그 편곡들의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곡들이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또 새로운 도전은 이롭습니다라고 네. 앞으로 15년은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클래식을 대중화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클래식의 캐릭터를 없앤다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대중화보다는 저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세계화한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하새하 파랑새하를 이번에 이제 새로운 편곡에 의해서 시도를 합니다. 네. 근데 솔로하고 이제 전체 마에스트리 전체의 사운드가 같이 콘트라스트가 돼서 가는데 거기에 후렴으로 위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 쫓는 소리죠. 네. 예. 새하새하 파랑새하 우리 논에 앉지 마라. 파랑새하는 사실은 이제 뭐 외세라고 볼 수도 있는 전봉준 장군의 들어오는 청나라 군대라고 그 청의 느낌으로 이제 파랑새 또 일본군도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 그러한 건데 그런 것을 쫓는 위어 하고 마지막에 좀 자조적으로 끝나요. 자조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객석에 많은 듣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부분을 우리 논에 앉지 마라 하고 끝나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보다는 더 위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위어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함으로 끝나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마지막에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로 끝나요. 이거 내 거라고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마에스트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안 되는 일을 문화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더 당당하게 더 웅장하게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북경대극원에 저희가 처음 연주 갔을 때 북경에 있는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 교수들 데리고 솔리스트 오페라 가수들 데리고 정말 앙상블이 될까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어요. 근데 그때 보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예술이 크다. 네. 네. 이렇게 웅장하게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음악을.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아리랑도 그때 연주를 했지만 그때 슈베르트 마왕 그 에르케니히를 남성 사업으로 세계 최초로 제가 편곡을 했죠. 네. 예. 그 슈베르트가 18살 때 만든 거예요. 근데 18살에 그 작곡가가 괴테의 시를 그 등장인물이 4명입니다. 해설자, 아버지, 아들, 그다음 마왕. 이 4명의 캐릭터를 잘 믹스해서 배치를 천재적으로 했다고 보통 해설이 나와 있지만 제가 연주자로서 보면 마지막 후반쯤 가면 마왕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고함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마왕이 하지만 나중에는 아버지 날 죽겠어요 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왕도 처음에는 가모니 솔로와 그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그 낙원에서 나의 딸들이 너를 같이 놀 수가 하지만 마지막에는 거의 뭐 강탈하다시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뒤쪽 가면 캐릭터 구별이 없어요. 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노래하면서 죽겠는데 마지막에 성격을 4개를 같이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역 배치를 했죠. 남성 사부로. 그게 이제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주를 오케스트레이션 해놓은 게 있어요. 네. 리스트 피아노 곡으로 한 것도 있고 바이올린 솔로로 한 곡도 있고. 네. 근데 성악 독주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악 파트만은 그렇게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악 파트를 그렇게 했죠. 그리고 한 4년 전에 비엔나 가서 그러니까 뮤직페라인에서 연주할 기회가 있었어요. 비엔나에. 그때 이제 그 레파토리를 가서 비엔나 가서 연주를 했죠. 예, 그때도 굉장히 큰 박수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북경 가서 연주를 했더니 우리가 이제 그 웅장한 것에 대해서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갈채를 보냈고 네. 예, 그때 북경 대국원도 초대가 없어요. 표가 초대가 없으면 다 매표인데 그때 꽉 찼어요. 동경 살토리올도 표가 없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뭐 자랑 같지만 이게 뭐 팩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연주죠. 네. 예. 근데 아까 이제 그런 우리만의 매력 그런 것들이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편곡해서 막 개발해 나가는 것, 네. 또 다이나믹의 또 다른 점. 뭐 제가 외국 가서 자동차 선전을 이렇게 보면 그 차나 우리 차나 뭐 다른 나라의 차들이나 보면 편한 차예요.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 차를 선택을 할까 하는 생각을 보면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라마다 차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이태리차, 독일차, 프랑스차, 영국차, 미국차, 한국차, 일본차. 일본차도 특징이 있어요. 뭐 싸고 뭐 편리하다. 네. 예. 한국차는 글쎄 그렇게 특별한 그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쌉니다. 일본 차보다 조금 더 싸다고 하는 특징은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한국차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음악에서의 디퍼런스를 찾는 것처럼 만약에 그러니까 삼성 핸드폰도 아이폰과 뭔가 분명한 캐릭터를 가지고 10년을 간다면 예,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예술가가 그 산업이나 사회 문화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뭐지 이게 음악을 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거나 아니면 그 좀 이렇게 집이 불편한 집에서 편하게 자거나 또 편하게 부산까지 내가 운전해서 갈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아이디어를 음악도 그런데 우리한테 당장 편리함을 줄 수 없는 예술도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걸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요새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이마이스터리가 그런데 공헌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음악을 준다면 전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그게 뭐 예술의 발전은 뿐만 아니라 네. 좀 긍정적인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만큼의 어떤 문명 사회에 타격을 줬던 예가 사실은 패스트죠. 네. 중세 1300년경에 있었던 패스트예요. 네. 그 패스트가 중세를 단절을 끊고 르네상스를 만들었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는 뭐 몇몇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특별히 노력을 한 사람은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네. 예, 그건 많은 자본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자본금을 갖고 그 사람이 섬유 산업을 하는 사람한테 투자했느냐? 아니면 뭐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한테 그걸 투자했느냐? 아니면 귀족한테 그걸 헌납했느냐? 교회에 헌납했느냐? 물론 했을 거예요. 메디치 가문이 한 거에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술가들한테 자기의 자본을 네. 제공을 했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르네상스 꽃이에요. 네. 그리고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런 모임을 카메라타라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오페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이 갈 수 있는 거는 물론 최첨단의 어떤 그런 건데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
다른 것들이 산업들이 따라온다는 생각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음악 문화, 또 미술 문화, 공연 문화, 또 문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연 이제 진행하시는데 공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오시는 관객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우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결정을 하고 오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거를 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서 지난 3개월 동안의 코로나에 대한 공포, 불안감,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걱정 이런 거를 떨쳐버릴 수 있게 하는 공연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슴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러한 공연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지난주 토요일 날 처음 연습을 해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연습하는 과정이 정말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정말 큰 먹지 않은 배부름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저도 오십시오. 먹지 않은 배부름이 지금 네. 필요해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공연 때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뭐 중요한 걸 얘기 못한 거 없어요, 혹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 다 먼저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아까 뭐 몇 개 네, 키워드를 주셔가지고 네, 생각나는 대로 다 네, 네.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 거의 저는 다 된 것 같은데 선생님 뭐 네.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 또 있으세요? 얘기해 뭐 할 게 또 없나?